우리나라는 사실 선거에서 온라인상의 여론 형성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뭐 선거를 치를 때면은 그것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소위 네이버나 이런 곳에 보면은 여론 형성하기 위해 가지고 조직적으로 뭐 첫 댓글 먹기, 뭐 그리고 좌표 찍어가지고 공감 댓글 만들기,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간혹 보도되기도 하고 이러는데요. 근데 실제 저희 의원실에서 네이버 측에 의뢰해가지고 댓글 관련 통계를 몇 개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실제 대한민국의 정치 기사, 주요 정치 기사에 달리는 댓글 중에 한 1에서 2% 정도가 외국 국적자의 댓글이 달리고 있다라는 통계를 저희가 수령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여론이 그 1, 2% 정도의 그런 외국 국적 댓글이 달린다고 하는 것이 공직선거 같이 민감한 상황에서는 적다고만 볼 수 없는 수치입니다. 실제로 이게 일반적인 댓글이 아니라 만약 그 1, 2%가 작정하고 쓰는 댓글이라고 한다면은 훨씬 더 여론에 대한 영향이 클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제가 지금 외국 댓글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우리가 이 문제를 보면서 외국에서 쓰는 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외국 국적자가 쓰는 글을 추렸을 때 1%, 2%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속지주의냐 속인주의냐 이렇게 나눠서 얘기할 텐데 우리 국민이 미국에 체류하면서 아니면 중국에 체류하면서 쓰는 댓글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든 아니면 해외에 거주하고 있든 우리나라에 선거권이 없는 외국인이 여론 형성을 목적으로 정치 기사에 댓글 다는 것은 규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사실 정치에는 관심이 많지만 제가 일본 기사에 가가지고 제가 일본 사이트에 댓글을 남길 정도의 부지런함은 없거든요. 근데 왜 우리나라의 네이버 기준으로 봤을 때 1, 2% 정도의 외국 국적자 댓글이 달리느냐 이거에 대해 가지고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공직선거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뭐 선거 한 90일, 120일 이렇게 앞두고는 여러 가지 규제들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포털 및 뉴스 사이트에서 외국 국적자의 댓글 한 90일에서 120일 정도는 선거 전에 막는 것에 대해서 혹시 뭐 의견을 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네, 뭐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이제 공감도 가면서요. 근데 이제 이건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에서 좀 주로 좀 그 다뤄야 될 이슈 같고요. 어, 공정한 어떤 그 선거, 공정한 어떤 그 여론 조성 이런 것들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저는 당연히 방심위에도 얘기하지만은 사실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글쎄요 그 여론 조성이라는 것이 공직선거에까지 영향을 준다 그러면 부총리께서도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보셔야 된다 생각하고요. 절대 우리나라의 뭐 이커머스나 이런 것들이 위축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로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 이미 연예 기사나 아니면은 뭐 자살 기사 관련해 가지고는 이런 제한 조치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건 뭐 이렇게 해서 여야 모두 다 피해를 입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당파적인 입장도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은 게요. 공직선거에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는 90일 선거를 90일 앞두고는 생성형 AI를 통한 결과물의 활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조항을 도입하게 된 거는 공교롭게 제가 2022년에 대통령 선거 때 뭐 국민의힘 당대표 하면서 AI 윤석열이라는 걸 만들어서 소위 말하는 딥페이크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전면적으로 지금 AI 생성형 AI를 활용한 선거 운동이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또 90일 선거 90일 전에는 해도 돼요 또. 근데 90일 구간에 들어가게 되면 못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창작자의 자유나 이런 것들이 꽤 활발하게 발휘될 수 있는 영역이 또 선거나 정치 영역일 것이고 당연히 선거에서는 국민들의 풍자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권리도 허용돼야 되는데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땐 입법 과잉이 아닐까라는 생각하는데 생성형 AI 기술의 확산을 위해 가지고 이런 것도 다시 풀어줘야 된다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AI 기본법에 대해서도 좀 이런 부분들 좀 저희가 좀 깊이 좀 다루고 있는데요. 네. 그 어쨌든 국민의 뭐 안전 그리고 여러 가지 좀 위협에 관한 부분에 대한 뭐 기본적인 제재 사항들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많이 하고 있지만 저는 선거도 그런 부분들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상용 목적에서 이제 활성화해야 될 부분들은 활성화시키고 이런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법 규제 이런 부분들에서 신경을 저희가 써야 되기 때문에 좀 일부 좀 제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질문 드린 이유는 아주 구체적인 사안들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사실 우리 지금 파운데이션 모델 만들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제가 요즘 놀라는 건 뭐냐면은
뭐 예측되었던 일이지만은 LLM부터 여러 가지 생성형 AI 모델들이나 이런 것들의 단가 경쟁이 시작되었다는 걸 느낍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미 클로드라든지 오픈 AI 이런 곳에서 만드는 모델에 비해 가지고 중국산 AI 모델들, 뭐 GLM이니 뭐 이렇게 하는 것들 써보면 단가가 거의 한 6분의 1, 7분의 1까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어느 정도 보편화한다 하더라도 어떤 콘텐츠를 얹을까가 이제 하나의 기획이 돼야 되는 것인데 너무 지금 제약이 많습니다. AI 이꼴 딥페이크라는 인식 그리고 부정적인 그런 인식들이 많이 쌓여 있는 것 같아가지고 최대한 그걸 열어줘야 되는 것이고 그 중에 하나의 카테고리가 아마 정치 풍자나 이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서 질문 드린 거고요. 지금 대통령께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계신데요. 사실 이번에 논의되는 것 중에 통상협상이랑 원자력 협정에 관한 것도 논의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지금 너무 외교계에서 나오는 얘기가 우려되는 것이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하는 모습으로 지금 이제 가고 있습니다. 실질적 핵보유국이라고 얘기하는 모양새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갑자기 우리는 재처리와 그리고 농축에 대한 권한을 받아든다 하더라도 이게 서로 급부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 재처리나 농축 권한을 얻는다 하더라도 이게 얼마나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권한이 될 것이냐. 물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뭐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부터 무기까지 다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 현실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제철이나 아니면은 이런 농축 공장 같은 걸 지을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부터 이제 다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총리가 되셨으니까 좀 이런 기술적인 지원이나 아니면은 실질적인 상황 같은 것들을 대통령께 잘 보고하고 계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근데 지금 뭐 원전 포함해서 그 재생에너지, 에너지 믹스에 대한 부분들은 좀 정부 안에서도 좀 중요 아젠다로 달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에이펙을 통해서 어떤 지금 사실 오늘 한미 기술 번영 MOU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오늘 이 국감 일정 때문에 참석하진 못하지만은 뭐 기초 연구소부터 원전 그리고 이제 뭐 우주 관련된 전방위적인 어떤 기술 협력 번영에 대한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좀 관심 있게 챙길 예정입니다.